수능으로 네. 이제 상담을 오셨다가 이렇게 구술을 하신 어떠한 신도분들도 계시나요? 있어요. 근데 있는데 촉박한 시간을 잡고 오시는 분은 저는 다 안 해줬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뭐. 니가 공부 더럽게도 안 하다가 학교 시켜서 굿한다고 될 것 같아. 에이, 말도 안 돼. 찝는 것도 그 한계가 있는 거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꽃두랭입니다. 네, 선생님. 많이 힘드신가 봐요. 힘들지 않습니다. 얼굴에 나 힘듦 써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잘못 말하면 왠지 막 두둑이 맞을 것 같아요. 아, 힘들지 않습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요새 네.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아요. 고3 수험생들 뭐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이제 대학 시험이죠. 그렇죠. 입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네. 좀 시험 문제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올리는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올렸겠죠. 근데 뭐 사람들의 욕심은 또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욕심들보다 그 어머니, 아버지들의 욕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는 딱 요까지면 되는데 부모님들이 조금 상향으로 잡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부담감도 더 크지 않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고 한다라는 거는 아이한테 그 자존감을 이렇게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야 될 행동과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당일 그리고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아는 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미성년자라고 하죠. 미성년자는 그냥 그거예요. 어머니 품에 아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어머니 이제 젖을 빨고 있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머니의 행동과 어머니의 그런 생각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큰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능 당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면접 당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시험 당일이 되었을 때 수능 보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1교시부터 보게 되는데 어머니들이 그 시간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앉아서 시험을 보고 이제 집중을 할 시간에 어머니들이 최소한 사람이 많은 곳에 어수선한 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맞아요. 많이 탑니다. 아이들의 그 역량이.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때는 안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집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나라 대주님이라고 하죠. 나라의 큰 주인이 되어라. 안땅 기주님을 아내라고 합니다. 안땅을 집에 안땅을 얘기합니다. 집안을. 비는 주인이 되어라 라고 해서 안땅 기주라고 예전에는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지금은 남편, 아내 이렇게 하지만 안땅 기준님 어머님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머님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그 시험 보는 당일날 그 시간에는 집을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다툼은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라든지 이제 일제 침략이 있거나 했을 때에는 이제 수장들이 보면은 매번 쓰던 칼을 가지고 나갑니다. 뭐 훈련을 할 때 쓰던 칼을 가지고 나가고 내 손에 맞는 칼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꿈이 좋지 않거나 이 훈련을 했을 때 이 칼이 손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전쟁 당일날 칼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장군님들은 칼을 총 11자루를 가지고 있어요. 11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한 자루는 전쟁을 나가는 그런 칼이고요. 10자루는 뒤에다 다 배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순서가 다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그걸 다 지켰어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패턴이 괜찮다. 이 정도면은 이 흐름대로만 간다면 내가 수능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리고 몇 번 긁어봤던 그런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OMR 카드 작성할 때. 그런데 나는 솔직히 나는 노력도 부족했고 그리고 조금 더 불안하다. 조금 더 잘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당일 아침에 사셔야 됩니다. 어디서? 시험장과 가장 가까운 편의점밖에 문이 열지 않기 때문에 그 당일날은 편의점에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갔는데 수성용 사인펜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컴퓨터용 사인펜이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한 개를 준비하시고요. 사서 아침에 구입을 해서 그걸 사용해서 시험을 보시는 게 아주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내 아이가 한 만큼이라도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는 더러운 걸 수도 있는데 100일 동안은 100일 지금 너무 지났네요. 근데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100일 동안은 아이가 잠자는 이불과 침대 그리고 매트리스 밑에 포 이런 거는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시험 당일 장원급제 시험을 볼 때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손 발톱도 안 잘랐어요. 머리 당연히 이발하지 않고 이발하는 거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다. 시험 보기 전에 머리 내 신체의 일부를 끊어낸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발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불포, 베갯잎, 손톱 절대 자르지 말아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들대로 그 흐름을 타고 가고 못했던 사람, 부족했던 사람은 새로운 흐름을 타기 위해서 새 것으로 계속 바꾼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막말로 아침에 세수하지 마, 양치하고 세수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제 자식은 세수 안 시킬 것 같은데요. 진짜로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더럽죠. 더러워요. 근데 뭐 하루 더러운 게 맞지 않나요? 뭐 세수를 안 하면 정신이 바로 안 차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럴 시간에 좀 1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컨디션을 좀 더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일단 어떤 무당으로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도 수능 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되게 공부를 잘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노하우는 아닌데요. 저는 100일 전부터 해서 1교시부터 시간을 딱 뽑아놓고요. 뭐 1교시가 공구시부터 뭐 10시까지다. 언어 영역이 공구시부터 10시까지다 라고 하면 저는 공구시부터 10시까지 언어 영역만 공부했어요. 그리고 10분 딱 쉬고요. 그 다음에 뭐 사탐 이런 식으로 그 시간에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일어나는 시간도 똑같이 일어났고요. 잠자는 시간도 똑같이 잤어요. 저녁에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시험 당일날 딱 되었을 때 언어 영역 시간에 시험을 딱 풀 때 내가 공부했던 게 그냥 돌아요. 그냥 그걸 100일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머릿속에 언어 영역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내가 뭐 아이들 뭐 가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뭐 가르치는 일을 또 잠깐 했을 때 그때도 아이들을 그렇게 저는 했어요. 아이 뭐 수학 시험 봅니다라고 수학 가위 해주세요라고 하면요. 딱 그 수학 시간에 저는 가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패턴을 맞추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0일 정도면 사람은 몸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 기준이에요. 그거는 제 패턴을 그렇게 했는데 저는 큰 성과는 본 것 같아요. 수능으로 이제 상담을 오셨다가 이렇게 구술하신 어떠한 신도분들도 계시나요? 있어요. 근데 있는데 촉박한 시간을 잡고 오시는 분은 저는 다 안 해줬어요. 좀 여유 있게 두고 만약에 뭐 내년 수능이다 막 이렇게 된다면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구술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구술했을 때는 수술대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잔인하지만 배를 가르고 개복을 하고 치료를 하고 꿰맨단 말이죠. 여기까지 수술이에요. 그러면 뒤에 기도라는 것은요, 뭐 항생제를 놓고 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고 진통제를 놓고 물리치료를 하고 재활훈련을 하고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러면 국가 기도는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구술해놓고 뒤에 다듬는 시간도 저는 상당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돼야지 맞지 아니면은 저는 하지는 않아요. 따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뭐. 니가 공부 더럽게도 안 하다가 학교 시켜서 굿한다고 될 것 같아. 에이, 말도 안. 찝는 것도 그 한계가 있는 거야. 70점을 맞으면 합격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70점을 딱 맞았을 때 100문제 중에 70문제를 알아서 70점을 맞은 게 아닙니다. 고작 해봤자 한 60문제 정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거는. 그리고 40문제를 갖다 찝었는데 거기서 10문제를 맞는 거겠죠. 아니면 아리송송한 거 10문제를 맞는 건데 거기에서 승산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무당은 여기서 잘 보이게 진짜 잘 보여요. 진짜 근데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뭐 30점 맞는 놈이 70점 맞을 수 있게 뭐 한 달 전에 구태수색한다고 맞을 확률은 없어요. 그것도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네. 각 나라마다 네네. 대입 시험이 다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각 나라 시험들도 다 합격할 수 있나요? 좋은 성적을 올릴 수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 나라마다 모시는 신들은 다 다르지만 기운의 움직임은 그 자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당은 자연이라는 거 앞에서 진짜 빌어대고 울고 짜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운이 움직이는 거는 동일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대입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모든 이렇게 회사 뭐 시험이라든지 모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꼬트론 선생님 말씀을 다 듣고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